길을 걷다가 보도블록 단차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로 양과골절, 즉 양복사골절의 진단을 받았다면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본인의 보험에 있는 골절 진단비나 실비 청구 정도만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보도블록이나 맨홀, 도로와 같은 공공시설물은 그 관리 상태에 따라 지자체가 가입해둔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을 통한 지자체 보상과 양가골절에 대한 후유장애보험금까지 함께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핵심만 정확하게 설명드리는 손해사정사 김성겸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다니는 보도블록이나 인도, 그리고 맨홀이나 공원 등의 시설물들은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이러한 시설물을 영조물이라고 부르는데요. 만약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서 시민이 다치게 되었다면 국가배상법이나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도블록이 빠져 있었거나 파손으로 인해 불규칙한 단차가 발생한 경우라든지 맨홀 뚜껑의 파손 또는 가로수에 보호틀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조물의 관리 부실로 인해 시민이 다치게 되었다면 먼저 해당 구역을 담당하는 구청이나 시청과 같은 지자체 관리자에게 연락을 하여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의 접수를 요청하시면 되십니다. 이때 만약 해당 구역의 소유자가 지자체가 아니라 개인이라면 그 장소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게 배상책임보험의 접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럼 실제 보도블록 사고 사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번 사고의 피해자께서는 보행 중 빠져있는 보도블록에 발이 걸려 넘어지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목을 심하게 다쳐 119를 불러 응급실로 이송되셨는데요. 병원 검사 결과 양과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참고로 이 진단은 병원에 따라 양복사골절이라고 기재하기도 하는데 우리 발목의 안쪽 복사뼈와 바깥쪽 복사뼈가 함께 골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발목 골절은 대부분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치료 이후에도 회복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며 재활 치료를 하더라도 발목 관절의 운동 제한이나 관절염과 같은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은 부상입니다. 이번 환자분께서는 이러한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모르셨는데 이러한 보도블록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고 현장의 입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상이 발생하면 병원부터 가시느라 현장 사진을 남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배상 책임 발생의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있기 때문에 사고 현장의 사진이나 당시의 영상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지자체로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이 접수되면 지자체가 이를 빠르게 보수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고 당시 보도블록의 상태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가능하다면 빠른 시간 내에 지인이나 가족분을 통해서라도 사고 현장의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에는 정확한 사고 위치를 알 수 있게 주변 전경을 포함한 사진과 파손된 보도블록의 단차를 알 수 있게 자나 카드, 신발 등을 대고 높이를 유추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정상적으로 보험이 접수되면 보험사에서는 손해사정사를 배정하여 과실 비율과 적정 손해액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은 다양한 보상 항목들을 검토해야 하므로 손해사정사가 이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점은 이러한 손해사정은 사고 경위를 바라보는 관점과 입증해 나가는 방식에 따라 그 결과값의 차이가 매우 커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 측은 주로 피해자의 전방 주시 의무 태만을 근거로 과다한 과실을 적용하거나 피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후유증에 대해서는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입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검토하지 않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러한 양과 골절과 같은 발목 골절은 치료 이후에도 다양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보도블록 사고로 인해 발생한 환자분의 노동력 상실이나 향후 치료해야 될 부분까지 함께 검토를 해야 합니다. 때문에 경미한 염자나 타박상, 가벼운 찰과상이 아니라 발목 인대의 파열이나 골절 등을 동반한 큰 부상이라면 피해자 측에서도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올바른 손해액을 평가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한 가지 팁을 더 말씀드리자면 양가골절이나 양복사골절과 같은 복사뼈 골절은 용조물 배상책임보험과는 별개로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도 검토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복사뼈 골절 수술했는데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영상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영상 끝부분에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보도블록 사고로 양가골절이나 양복사골절이 발생했다면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을 통한 지자체 보상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동시에 개인보험의 상해 후유장애 보험 역시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러한 사고는 손해액을 입증해 나가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 초기부터 손해사정사를 통해 올바른 보상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들은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보도블록 사고 또는 발목 골절 등을 검색해 보셔도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 여기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